후추 등 향신료를 비싸게 팔아 돈을 벌려는 경제적 욕구로 시작된 대항해 시대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 동남아 등 해외 곳곳에 식민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신료 외에도 금, 은, 설탕, 노예 등을 수입하거나 수탈하면서 역사상 가장 부강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일찍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발견되는 식민지를 나눠 갖는다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는 등 식민지 확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스페인을 가장 흥청망청하게 한 것은 1540년대 볼리비아 포토시의 은광 발견이었습니다. 이 당시부터 약 100년간 스페인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1580년부터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의 국왕도 겸했기에 이탈리아 북부를 포함한 유럽의 상당 부분과 아메리카 대륙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식민지를 펠리페 2세가 지배하며 스페인 최고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항해 시대는 1600년대에 들어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출범한 이후 오래되지 않아 이들에게 패권을 넘겨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스페인의 빠른 몰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교역을 통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이 나라에 들어와도 그것들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부는 절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스페인으로 흘러들어온 막대한 양의 은들은 국내 다른 산업을 위해 투자되지 못했고 스페인 기득권과 금융업자들의 손을 거쳐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스페인 경제는 온통 식민지의 상품들을 약탈하는 것에만 의존하게 되었고 그마저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신흥 세력에 밀리자 국가가 한순간에 쇠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같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의류, 장난감, 태양전지, 자동차 타이어 외에 많은 품목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운동 경기와 같이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패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두 국가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역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다른 집 식구 중에서 직장을 구하는 어떤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가정과 경쟁합니다. 모든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 내에 다른 모든 가정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경쟁이 싫다고 다른 사람에게서 고립되는 것은 가족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립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스스로 농사를 짓게 하고 옷을 만들도록 하며 또 집도 짓게 합니다. 각 가족은 다른 가족과 거래함으로써 분명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로 인해 농사일이든 바느질이든 집짓기든 모든 사람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재화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죠.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각 국가는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죠. 따라서 중국은 물론 프랑스, 이집트, 브라질 같은 국가도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큐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